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75살인데 눈이 다시 좋아졌어요. 처음 들으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나이 들면 눈은 당연히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고개를 젓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과학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완전히 20살 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더 오래 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백내장에 걸리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 한 번으로 세상이 환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하면서 감탄하시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과학의 힘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문 글씨가 예전처럼 또렷하게 안 보이고 휴대폰 글씨를 자꾸 크게 키우게 되고 저녁 시간만 되면 더 침침해지고 운전할 때는 가로등불이 번져 보여서 겁이 나기도 하죠. 처음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다가 점점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완벽한 젊은 시력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은 정말 정교한 카메라와 같습니다.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고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고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유연해서 가까운 것, 먼 것에 자유자재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플라스틱처럼 굳어져서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또 수정체가 서서히 뿌옇게 변하는데 이게 백내장이고요. 망막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촉촉하고 탄력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씩 말라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라는 곳이 손상되면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이 까맣게 보이는 황반변성이 생기기도 해요. 시신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시신경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녹내장 같은 병이 생기기도 하죠.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막막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개선할 수도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쥐 실험에서는 이미 늙은 눈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특별한 유전자를 넣어서 늙은 망막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린 겁니다. 그랬더니 빛에 대한 반응이 다시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망막을 새로 만드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실험실에서 망막 세포로 키운 다음에 손상된 부분에 이식하는 거예요.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이미 몇몇 환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건 미래 얘기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백내장 수술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백내장에 걸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했는데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흐려진 수정체를 빼내고 깨끗한 인공 렌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달라져요. 수술 받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이 밝았나? 하고 감탄하세요. 특히 요즘은 다초점 렌즈라는 것도 나왔어요. 가까운 것, 중간, 먼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특수한 렌즈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돋보기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망막에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붓는 경우에 레이저로 치료하면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녹내장도 초기에 발견하면 안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도 레이저나 수술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별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 굳이 안과에 갈 필요가 있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눈 질환의 80%는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는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러요. 아무 증상 없이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시야 검사 등을 통해서 녹내장, 당뇨막 막병증,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좋고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전신 건강 관리도 눈과 직결됩니다. 눈도 결국 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 눈도 같이 망가져요. 당뇨가 있으면 망막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고혈압이 있으면 망막 혈관에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가 붓기도 하고 망막 혈관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안과 검진도 더 자주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간단한 눈 운동법입니다. 눈 운동이라고 그런 게 효과가 있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물론 당장 시력이 1.0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눈의 피로를 줄이고 조절력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건 20-20-20 규칙이에요. 20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본 후에는 20피트, 즉 6m 정도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책 등 가까운 거리를 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먼 곳을 보면 그 근육이 이완되면서 눈이 편해집니다. 눈 돌리기 운동도 좋아요. 눈을 감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도 한 바퀴.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눈 근육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 너무 빠르거나 과하게 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깜빡임 운동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뭔가를 볼 때는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눈이 마르고 뻑뻑해지죠.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자주 해주면 눈물이 골고루 퍼져서 눈이 촉촉해집니다. 완전히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멀리 보기 연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창밖 먼 산이나 빌딩을 한 분 정도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조절력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요. 요즘은 실내 생활이 많아서 먼 거리를 볼 기회가 적거든요. 의식적으로라도 먼 곳을 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눈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음식으로 시력이 좋아질까? 하실 텐데, 물론 당근 먹는다고 근시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정말 눈에 좋은 음식이에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바뀝니다. 비타민 어는 어둠 속에서 물체를 보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산화 작용도 해서 망막을 보호해주고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성분들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쌓여서 유해한 빛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황반 변성 발병률이 40% 정도 낮다고 해요.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 밤에 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제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를 많이 먹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어요. 생선도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눈물막을 안정시켜서 안구 건조증을 완화해주고 망막 건강도 지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황반 변성 발병률이 낮다고 해요. 달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루테인보다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이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눈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의 세포막을 보호해줍니다. 또 견과류의 좋은 지방 성분은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눈 마사지와 찜질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할 때 즉석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찜질부터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으면 됩니다. 온도는 40도 정도,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왜 따뜻한 찜질이 좋을까요?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30에서 40개 정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과 섞여서 눈물막을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이 굳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눈물이 금방 마르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굳었던 기름이 녹아서 다시 잘 나오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눈이 한결 편해집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5에서 10분만 해주어도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전용 5년 안 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일회용도 있고 충전식도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찜질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눈꺼풀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 쓰다듬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기름이 더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차가운 찜질도 상황에 따라서는 좋습니다. 눈이 붓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찬 수건을 올려놓으면 붓기가 가라앉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단, 차가운 찜질은 5분을 넘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조명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명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반대로 너무 밝은 조명도 눈부심을 일으켜서 좋지 않아요. 독서할 때는 책 위에 직접 빛이 떨어지도록 스탠드를 배치하세요. 그런데 스탠드만 켜놓고 방 전체는 어둡게 하면 명암 차이 때문에 눈이 더 피로해집니다. 방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놓고 독서 등을 추가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화면 밝기를 주변 밝기와 비슷하게 맞추세요. 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두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이 기능이 있으니까 설정에서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눈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쉬어야 회복됩니다. 하루 종일 혹사시킨 눈을 밤에는 푹 쉬게 해주세요. 잠잘 때는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게 좋고, 수면 시간도 7에서 8시간은 확보하세요. 낮에도 틈틈이 눈을 쉬게 해주세요. 30분에 한 번씩 5분 정도는 눈을 감고 있거나 먼 곳을 바라보세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봐야 하는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눈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눈의 노화를 촉진시켜요.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모두 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해롭습니다. 백내장,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 노출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렌즈가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동공이 커져서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로 선택하세요.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적당한 운동, 취미생활,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먼 곳을 보는 기회도 제공하니까 일석이조예요. 열 번째는 정확한 안경 착용입니다. 돋보기나 안경의 도수가 맞지 않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안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눈의 상태가 변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도수를 다시 맞춰보는 게 좋아요. 이제 정말 특별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색깔 테라피입니다. 특정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록색은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을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초록색 식물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파란색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빨간색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당장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운동을 하루 했다고 몸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 약을 먹어도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거야 하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눈 건강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75인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신문을 돋보기 없이도 보신다더라. 박 아저씨는 눈 운동을 꾸준히 해서 안경 도수가 줄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갖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눈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본다고 해서 근시가 생기거나 눈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형 TV가 많아졌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면 목도 아프고 눈도 피로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셋째, 당근을 많이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도 과장된 면이 있어요. 당근의 비타민어가 야맹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시나 원시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눈 건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 말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안경은 눈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써야 눈의 피로를 줄이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안경 쓰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편하게 착용하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하룻밤 내내 쉬었던 눈을 서서히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눈 주위도 살살 마사지해 주시고요. 아침 식사 때는 눈에 좋은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달걀 후라이, 시금치 나물, 당근, 반찬, 블루베리 요거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 종일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신문을 보실 때는 조명을 충분히 켜고 신문과 눈 사이의 거리를 30에서 40cm 정도 유지하세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낮에 외출하실 때는 햇빛이 강하면 선글라스를 쓰시고 실내에서도 형광등 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모자나 차양을 이용해서 눈부심을 줄여보세요. TV 시청할 때는 방 전체를 어둡게 하지 마시고 은은한 조명을 켜놓으세요. 그리고 일시간마다 한 번씩은 잠깐 일어나서 다른 곳을 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화면과 30에서 5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보는 20-20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또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자주 해주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추천해요. 실내에만 있다 보면 먼 곳을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먼 곳도 보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찜질을 5에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하루 종일 혹사한 눈을 달래주는 거예요. 찜질 후에 가벼운 마사지까지 해주면 더욱 좋고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몇 주, 몇 달 지나면서 예전보다 눈이 덜 피곤하네, 글씨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눈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변화를 못 느껴도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과 함께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나이에 따른 변화는 어쩔 수 없거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안과에 가보세요.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이나 번개 같은 빛이 보인다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거나 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몇 시간, 몇 일이 중요하니까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막막병증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1년에 최소 2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생활 습관에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금연과 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생선, 달걀, 견과류 같은 눈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고요. 운동으로는 20-20-20 규칙, 눈 돌리기, 깜빡임 운동, 멀리 보기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마사지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올바른 조명 사용과 정확한 안경 착용으로 눈을 보호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75세에도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학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도 있고 현재 눈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눈 운동 한 가지만 해보시고 내일은 당근 하나 더 드셔보시고 모레는 따뜻한 찜질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눈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엄마, 오늘 눈 운동하셨어요? 아버지, 안과 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서로 챙겨주면 정말 좋겠어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같이 눈 건강 챙겨보자 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눈의 변화는 정말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 첫 글자를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의 얼굴, 아름다운 풍경, 소중한 추억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영양도 챙겨주고 충분한 휴식도 주면서 말이에요. 75세의 시력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부터. 그러면 분명히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